안녕하세요. 예보라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보니 좋은 조건의 회사를 고르는 것보다 최악의 조건을 피해서 고르는 것이 더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르기 힘들어하는 회사, 면접 전에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지, 최악의 직장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인수인계가 없는 회사. 인수인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 회사예요. 퇴사 전에 기본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담당자나 팀장님께 승인을 받는 것이 FM이지만 이 기본적인 인수인계서조차도 작성을 하지 않고 나가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만약에 팀장님이나 다른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뒀다 하면 그 인수인계서는 2% 부족한 게 아니라 2%만 작성된 인수인계서더라고요. 정말 인수인계서라는 말만 써있을 뿐 인수인계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베스트는 전임자가 재직하고 있으며 전임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까지 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예요. 물론 인수인계서를 받더라도 본인이 인수인계서를 다시 작성을 하면서 업무를 배워야 되겠지만 인수인계서가 있냐 없나의 차이는 꽤나 크더라고요. 인수인계서를 보면 본인의 업무 양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업무를 할 양이 얼만큼인지 보이는 지표예요. 만약에 전임자도 없고 인수인계서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다면 이 직장은 빨리 나오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줄 사람이 있더라도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 과장급 아니면 부장급에서 나를 인수인계를 해준다 하면 이를 정말 대충 알려주거나 거의 안 알려줄 가능성도 꽤나 많더라고요.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은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알려주는 그 눈높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려줄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살 차이 나는 사원님께 배우고 있는데 이 사원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고 계셔서 조금 더 적응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에는 인수인계도 없고 전임자도 없고 잘 알려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업무 터득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면접 때는 꼭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전임자는 있는지, 아니면 업무를 알려줄 사람은 누가 알려주는지, 잘 알려줄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질문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면접 전에 꼭 질문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회사는 업무가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는 회사예요. 만약 채용 공고를 봤는데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안 적혀 있어서 면접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나요? 물어봤는데 면접관이 모른다? 아니면 A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 아니면 업무가 안 정해졌어요. 그 자리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회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안 정해져 있는 회사는 잡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무 보조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위치가 되게 애매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몇 개월을 일했는데도 하는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는 뭐 마감 업무 이런 식으로 딱 하는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 없다 하면 이 사람 하면 생각나는 업무가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없이 업무의 인정성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가 정확하게 있는 자리에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면접 때와 말이 다른 회사. 그리고 면접관이 꼰대인 회사. 이런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사실 면접 때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많이들 면접 때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문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입사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면접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질문을 많이 한 편이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가장 입사하기 전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면접이기에 면접 때는 많이 질문하시고 그 회사에 대해서 성향을 파악하고 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면접 때 질문을 못하게 되시면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렇게 봐도 솔직히 우리 팀원이 올린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싶잖아요. 그래서 입사 전에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면접 때 질문을 많이 하고 성향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엄청 꼰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많이 본 경우인데 뭐 업무나 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뭐 개인사나 뭐 갑자기 무례하게 되게 비꼬듯이 아니면 무시하듯이 하는 발언들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생각보다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면접이 이 정도면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안 좋은 경우겠죠, 솔직히. 면접은 처음 봤는데도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보는 사람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겠어요. 특히 면접관 중에 같이 일하게 될 상사가 있다고 하면 더 유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일할 상사인데 엄청 꼰대처럼 말한다 하면 주의하는 게 좋겠죠? 저는 무례하게 질문을 하는 곳이 있다면 저도 그냥 대충 대답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질문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 회사들은. 아예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무례하게 질문한 회사 중에 대부분은 자플래닛 평점이 정말 낮은 곳이에요. 막 1점대, 2점 초반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면접 때 설명 들은 것과 입사를 했는데 많이 다른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긴 한데 이런 경우도 솔직히 피해야 될 회사라고 생각해요. 면접 때와 입사 후가 많이 다르면 왜 다녀야 하는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연봉이 다르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근무 시간이 갑자기 길거나 완전히 다른 업무를 시킨다 하면 피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근 전, 퇴근 후에 청소를 시키는 회사. 사실 저희가 청소부도 아니고 회사를 청소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근무 시간도 아니고 출근 30분 전에 청소하세요. 퇴근하고 30분 동안 청소하고 가세요. 이런 회사들이 있다 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내가 청소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에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하겠어요. 근데 출근 시간 전에 해라? 퇴근 시간 후에 해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시키는 것만 봐도 어떤 회사인지 눈에 훤히 보이는 회사거든요. 다녀보면 엄청 현타도 많이 오고,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러한 청소 말고도 진짜 막 음식물 쓰레기를 막 버리고 오라는 데도 있고, 아, 이렇게 엄청 이상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출근 전에 청소해라? 아니면 퇴근 후에 청소해라? 하는 회사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야근 강요를 하거나 상사가 퇴근을 못하면 밑에 직원들까지 퇴근을 못하는 회사. 이 부분은 입사를 하고 나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입사 일주일, 이주일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만약에 일도 없는데 상사가 퇴근을 못한다고 밑에 직원들까지 눈치를 줘서 퇴근을 못한다? 아니면 일도 없는데 야근을 엄청 하라고 강요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질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아니,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날 끝내야 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정확히 해야 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뭐 사장님이 못 가서, 과장님이 못 가서, 밑에 대리급, 사원급들까지 아주 싹 다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무조건 7시까지 있다 가라. 너 잘 보이고 싶으면 7시까지 그냥 있다 가. 일 없어도 그냥 있다 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 동안 너무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회사에 있으면서 심지어 다른 것들도 못하고 일을 하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할 것도 없는데 막 글만 읽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쓸모없이 시간 낭비하는 게 가장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구나 야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 이런 회사의 특징이 야근 수당도 안 주는데 무조건 자리 지켜라 이거예요. 아니, 야근 수당도 안 주는데 뭐하러 지키냐고요, 솔직히. 야근을 해야 하는 회사는 정말 다닐수록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체력이 받쳐줄 수 있는데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솔직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렇게 야근을 강요하고 윗사람 못 간다고 아랫사람까지 못 가는 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겪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채용 공고가 올린 지 오래된 회사. 이 얘기는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제가 채용일자 등록일을 꼭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록일이 오래된 곳이면 아무래도 사람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구했다가 나가거나 아니면 이미 직원을 구했는데 공고를 안 내린 회사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채용 공고가 막 2달 동안 올라와 있고 한 달 넘게 모집을 하고 있고 이러면 사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실 좋은 회사일수록 공고 기간이 일주일만 되더라도 수십 명이 몰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올려놓는 곳이나 같은 자리의 직무가 계속해서 채용 공고가 수시로 올라온다 하면 퇴사율이 높은 회사예요. 퇴사율이 높은 회사?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죠. 번외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합격 연락이나 아니면 탈락 여부가 퇴근 시간 이후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침 7시 출근 시간 전에. 물론 그 회사가 출근을 일찍 해서 일찍 알려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회사에 근무 시간도 아닌데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갑자기 저녁 먹고 있는데 저녁 8시에 개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네, 홍예슬 씨 합격했습니다. 면접 보러 오세요. 이러면서 막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야근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회사가 야근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심지어 회사 번호도 아니고 개인 핸드폰 번호로 그렇게 연락이 오는 데들이 좀 작은 회사들은 좀 있었는데 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약간은 피해야 될 회사가 아닐까? 야근을 알려주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피해야 될 직장의 위험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생각한 부분이니 회사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최고의 회사는 못 가더라도 최악의 조건은 없는 회사를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안녕!